자, 자, 술 한잔 할까요, 우리? 짠. 여러분들, 술이었으면 좋았는데요. 돌이 찹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갑자기 왜 행동을 했냐? 제가 친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친했었는데,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친구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한 번씩 이제 개인적으로 본 건 아니고 친구들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도 한 2, 3년 전까지는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안 되고 멀어지는 이런 친구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씩 보겠죠. 자주는 못 보더라도. 근데 이제 술을 그때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알코올 의존증이라 했더라고요. 알코올 의존증을 넘어가지고 거의 중독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이 친구의 친구를 또 제 친구는 건너 들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 친구 이제 퇴근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같이 술을 먹는 이런 또 밖에서 먹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혼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혼술 이제 집에서 하면 좋잖아요. 퇴근 후에 막 맥주 한 캔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친구 술을 많이 먹는 친구 아니었는데 잘 먹지도 못했고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 먹으면 알딸딸했던 친구인데 혼술하다 보니까 이제 주량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보면 술도 못 먹는데 계속 좀 먹다 보면 주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친구인데 최근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막 혼자 술 먹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이게 이제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활기가 없어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사람이. 근데 이제 제어가 또 안 된다는 거죠. 술이 없으면 막 이렇게 뭐 이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 막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그런 불안한.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안주를 또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술 잘 먹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또 남자들 또 중에 또 단어는 그렇겠지만 야, 뭐 술 먹는데 남자가 안주야. 그냥 뭐 술 이런 또 쓸데없는 또 이렇게 막 호기 부리는 친구들 있죠. 근데 라면 같은 거 끓여가지고 막 소주 먹는다는 거죠, 집에서. 근데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면 딱 기분이 좋죠, 사람이. 원래는 기분이 좋고 그 다음날 깨면 또 이렇게 또 숙취가 있다가 또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알코올 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또 기분 좋고 계속적으로 이거 막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집에 이제 TV 있으니까 TV 틀어놓고 이제 뭐 반주 삼아서 먹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가다가 이제 뭐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도 먹방이나 술 먹방 이런 거 있죠. 그거 보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삶의 낙이 됐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친구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번씩 봤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친구들 모임에서는 아까 한 명 정도밖에 못 마셨는데 그 예전에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야, 나 어제 어떻게 집에 들어갔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기억이 잠깐 이렇게 필름 끊긴다 그러죠. 야, 어제 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날도 들어가라 해가지고 막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 얘기죠. 야, 술 적당히 먹고 들어가야지. 야, 여기서 니 뭐 술 취해가지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 친구들한테 모습 보이는 것도. 그래, 갈게. 갔는데, 이게 집에 어떻게 갔는지 한 번씩 이제 연락 오는 거 보면 모르겠다는 거죠. 어제 내가 무슨 말 했어? 실수한 거 없어? 어제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야, 좀 이상한데?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쭉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선을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 소식 들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친구가 또 막 잃어버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술을 먹으면 막 지갑도 잃어버리신 분 있고 카드 잃어버리고 현금 잃어버리고 핸드폰 특히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 친구도 결혼했는데 자제력도 없고 술을 먹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술 많이 먹으면 술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술을 많이 먹은 날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술을 생각하는. 이게 진짜 안주를 뭐 먹을까?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든다는 거죠. 최악의 결과 최근에는 이게 뭐 결혼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별거 중인 것 같고 와이프랑 애도 이제 골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술을 계속 먹고 있으면 애가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냐? 직장 내에서는 또 들어보니까 이 정말 최악의 결과인데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낸 건 아닌데 음주 운전에 걸렸죠, 단속에. 그래서 이거 회사에 통보되면서 권고사직이 된 것 같습니다. 애들도 나를 피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뭐 직장 가정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님이 또 막 잘 케어가 되나?
부모님 집으로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혼자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꼴을 보는 부모님의 속은 또 어떻겠습니까? 막 속 터지죠. 막 다 큰 자식이 집에 별거 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음주운전해서 잘리고 술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겠고.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더 들어보니까 이 친구 아버님이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더 힘드신다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저런 식으로 해가 몇십 년 나를 고생시켰는데, 아유, 저 아들내미, 맞아, 나를 저렇게 막, 본인이 근데 또 괴롭다 하는 거죠. 이 친구 자기가 내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다. 내 봐라. 술 먹어가지고 지금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되고, 지금 와이프랑도 이렇게 되고, 애들도 나를 피하고 막. 근데 희한하죠. 아이러니가 뭐냐면 자기는 좋아서 술을 먹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더 힘든데 지가 더 힘들다는 거죠. 이거 완전 뭔가 이거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책임으로 모든 것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꾸 본인만 괴롭다 그러는 거죠. 심리 자체. 그래서 이것은 이거 일반 사람들이 뭐 옆에서 아무리 뭐 부모나 와이프나 가족들이 누가 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술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간 쪽에 있죠, 여러분. 간에 아마 간 수치라 이런 게 아마 정상이 아닐 것이다. 옛날에 얼굴이 피부가 하였는데 지금 몇 년 전에 그때 마지막 갔을 때 얼굴이 새까맸거든요. 뭔가 간에 좀 문제 있으면 얼굴이 새까매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애들이 케어할 수준이 이미 넘어섰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 가서 받으려면.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보통 겉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그래 돼 있죠. 폐암이라든지 사진을 넣어가지고 막 지금 담배 피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 막 경고를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술은 어떤가요? 술 보통 우리가 막 소주나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 막 예쁜 연예인들 멋있는 연예인들 나와서 막 붙여져 있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거죠. 대부분 우리가 보면 술 먹고 뭐 범죄를 저질러서 술 먹고 대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포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또 이걸 차지하는 것이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 술 먹고 뭐 하면 뭐 내가 뭐 심신미약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술 권하는 사회. 또 술 먹고 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이거 뭐 심신미약이다 뭐 이렇게 감경해주고 뭐 이런 또 이상한 분위기 막.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걸리면 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야 나 지금 이때까지 술 먹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완전 제가 볼 때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거 완전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예비 살인자.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뭐 최근에 다행히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말 연시고 술자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제할 만큼만 술 먹으면 되죠. 기분 좋게. 그럼 먹고 집에 가서 아니면 내가 좀 차를 가져왔다. 그럼 멋있게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운전 맡기고 비용 드리고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거 내가 막 할 수 있어 뭐 이러다가 사고 내면 지 혼자 가서 전봇대 갖다 받으면 다행인데 남의 차를 갖다 받거나 사람을 치워가 이러면 그 사람도 인생 완전히 이 술 먹은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인생 뭐 최악의 결과로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고통 주는데 자기는 술을 먹어서 내가 뭐 심신미약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정말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한테 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친구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빨리 이거를 깨우쳐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술 먹고 참 다 좋은데 술을 기분 좋고 분위기 좋다고 먹는 건데 그까지만 딱 먹고 집에 가고 또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면 다행인데 자제를 못하고 이 친구처럼 막 술 의존증을 넘어서 술 중독까지 가면 최악의 이런 참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재테크 투자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이런저런 재테크 투자 이런 이외에도, 뭐, 제가 또 살아가는 얘기, 또 주변에 있는 얘기,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또 뭔가 있을까 또 고민하다가, 이런 사례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래도 여러분들 술 권하시겠습니까? 술 권하는 사회가 되지 말자. 주량껏 먹자. 내가 알아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에 영상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